세상 근심거리 잊어버릴 만큼 평화로운 자연이 만들어낸 절경. 고요함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조금 수상해 보이는 두 대의 차량.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산길 옆에 있는 건물에서 무얼 하나 싶었는데, 아, 여기에서 무슨 공사를 하나 보군요. 거침없이 이어지는 작업.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아직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1호판에 100. 1호판에 100 위로 잡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안에 들어가는 거 잘라주세요. 이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그 수치를 불러주는데 그게 도대체 뭐예요? 타일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아, 이게 그냥 벽이 아니고 타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타일이에요. 3.5mm, 1200에 3600이에요, 사이즈가. 무려 3m가 넘는 거대한 타일. 이 특별한 타일로 성공을 꿈꾸는 젊은 기술자의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우선 대형 타일을 좀 더 살펴볼까요? 대형 타일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크기의 대형 타일이라 하는지 궁금하시기도 하겠죠.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가로 1200에 세로로 3600입니다. 거의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타일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두께는 되게 얇아요, 근데. 네, 박판입니다. 두께는 약 3.5mm로 정말 얇네요. 이합선, 위에선 전화해줘 좀. 네. 그 원장 지금 내려갈게요. 용식이 어디에요? 잘린 게 밑이에요. 여기에요. 생각해서 가자. 이거 수학 좀. 네, 여기 좀 빨아줘요. 하나, 둘, 셋. 둘, 셋. 타일이 거대하다 보니 혼자서는 들고 나를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처럼 한두 번 호흡을 맞춘 게 아닌 것 같죠? 방향 전환점은 가뿐하게 성공합니다. 갑자기 길이 좁아져도 무사히 통과. 좀 더 어려운 길에선 세 사람이 힘을 합칩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거쳐 방향 전환까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대형 타일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잠시 내려놓을 때도 바닥에 그냥 두는 법이 없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가 또 있죠. 가장 어려운 작업. 고소 작업차에 대형 타일을 싣는 일입니다. 대형 타일 쓰기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일들은 사이즈가 작지만 이제 대형 타일들은 1200에 2400 정도는 돼야 이제 대형 타일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또 두께가 얇아야 돼요. 외장재로 붙일 때 두꺼우면 이제 건물 하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두께가 얇게 나오고 또 이제 시공성에 용이하게끔 이제 핸들링하기 편하게 이제 얇게 나오는 거죠. 그걸 박판 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형 박판 타일이죠. 이젠 고공에서 작업할 차례. 숙련된 타일 기술자들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크지만 두께가 얇기 때문에 타일이 제멋대로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작은 흠이라도 날까 조심스럽습니다. 더 작게 잘라붙이면 편하겠지만 대형 타일의 장점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드디어 무사히 붙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여기 외벽 같은 경우는 지금 온장으로 풀 타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3,600이에요. 그러면은 세워서 들고 올라올 때 휘청휘청하는 것 때문에 근데 고소 작업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죠. 대형 타일 시공을 수없이 했다는 기웅 씨. 와, 이거 뭐 작업하면 부러지겠어요. 아, 그래. 1층. 현장에서 쌓은 경험은 대형 타일을 옮길 때에도 발휘됩니다. 보이시나요? 휘청거리던 타일이 단단하게 고정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비법인가요? 네, 이게 얇아서 예. 원래 더 휘청휘청하면서 깨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석션에다가 이게 지지대 대고 예, 핸들링하기 편하게 예. 이런 장비가 이제 나오는데 더 무겁고 그런 장비들이 그래서 가벼운 걸로 쓰려고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드는 거예요. 밑에 잡고 안으로 넣어. 날 돌아 살살 돌아 살살. 라이. 됐어요. 안도 주고. 옥션도. 명이야 좌측판이랑 우측판 갖다 주세요. 양쪽 이렇게 붙여봐요. 모두 타일을 나르고 붙이느라 분주한데 혼자 남아있는 이 사람 분주한 손길로 뭔가를 섞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다급하게 갑니다. 아, 이게 바로 대형 타일을 붙이는 접착제였군요. 아니 근데 접착제 색깔이 두 가지네요. 이 지금 이 색깔 에폭시는 네네. 금방 굳혀가지고 네. 흐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이 흰 색깔 우레탄형 실리콘은 장기적으로 잡으려고 이제 붙이는 방법도 남다른 대형 타일. 타일의 종류와 상황에 맞는 접착제를 선택해 시공에 하자가 없도록 신경 씁니다. 이거 5mm 빼가봐 할게요. 들어줘요?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에 완벽하게 붙이는 것. 방향. 눈에 잘 안 띄는 곳까지 정석대로 작업합니다. 대형 타일로 시공한다는 건 생각보다 더 섬세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섬세함을 만들어내는 핵심 과정은 기웅 씨가 도맡아 합니다. 바로 타일 붙일 곳의 모양과 치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타일을 재단하기 때문에 거듭 확인하는 것은 필수. 재단을 맡은 팀원에게도 잘 전달해 줘야겠죠? 명이 형 470에 37. 370에 하나 2 하나. 그래요. 7개. 그리고 123에 332. 끝에만 있다. 대형 타일은 자르는 장비도 특별하다고 합니다. 아, 그게 자르는 거예요? 네. 이게 금방 가는데 이게 잘라져요? 네. 다 잘린 거예요. 안 잘린 것 같지만 아, 부러지는구나. 이 타일에는 뒷면에 유리 섬유가 붙어 있어 자르는데 손이 한 번 더 간다고 합니다. 대형 타일마다 맞는 방법으로 깔끔하게 재단하는 게 노하우겠죠. 이건 더 기네요. 네. 긴 거 짧은 거 다 있나 봐요. 하지만 재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럼요. 호흡이 가장 중요하죠. 둘, 셋.
그런 것도 누구는 힘을 주고 누구는 힘을 안 주고 그러면 뭐 그렇겠네. 네. 제가 이제 타일 한 장 한 장이 이제 매우 고가인데 그렇게 해서 위스가 발생하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뭐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죠. 한 장에 얼마야 이게? 한 장이요? 공개도 되나요? 보통 이런 류의 타일은 장당 한 70에서 100만 원 사이. 아우, 한 장당. 정말 비싸구나. 네. 신중하게 재단한 타일을 들고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러고 보니 타일을 재단하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 붙이는 기웅씨까지 각자 맡은 일이 다릅니다. 덕분에 작업은 수월하게 진행되는데요. 무슨 군대 작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멀어가지고 재단하는데요 멀어서 하지도 못해요. 타일 재단하는 곳을 따로 둔 게 이 팀의 특징. 몇 분이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저희 총 저 포함 7명이에요. 규화는 우리 팀의 타일링을 맡고 있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규화라고 합니다. 제 조카인데요. 아 조카? 네. 어디 가면 저를 조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분이 삼촌! 아니 삼촌 맞아요 남편? 네, 삼촌입니다. 시공 품질을 책임지고 있는 명훈 형, 넘버 3 형입니다. 커팅 재단을 맡고 있는 남진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재, 재고, 창고 관리를 하고 있는 황인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입니다. 팀의 막내를 맡고 있는 양재호 씨. 대형 타일 하나로 똘똘 뭉친 열정 가득한 6명의 사나이들. 그게 대형 타일의 특성이 그래요. 일단 타일이 크기 때문에 핸들링하기가 어려워요. 엘리베이터 넣을 때도 그게 똑바로 그냥 들고 싹 들어가면은 괜찮을 텐데 손발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는 대각선으로 넣어서 안에서 막 돌려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고 스카이도 위험한데 이제 위험한 것들이 이제 여러 명이서 들고 이제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손발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건 당연한 일.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난관을 겪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타일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어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커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안으로? 네, 지금 해서 아예 들어오는 각도가 안 나오네. 그래서 커팅해서 들어야 돼요. 대형 타일 시공의 장점은 커다란 타일을 통으로 붙여 깔끔함을 더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잘라서 시공해야 하는 상황. 이럴 땐 타일을 최소한으로 잘라내서 대형 타일의 장점을 최대치로 살려내는 것이 기웅 씨만의 원칙입니다. 쪼가리 하나 집어넣게. 달라요. 시공 나남이래. 깔끔한 시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기웅 씨. 지금 타일 가장자리 부분을 잘라내는 건가요? 아니 자세히 보니 고작 3mm 정도의 면을 다듬어 45도의 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45도를 만든 섬세한 기술력.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타일의 가장자리를 다듬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옆에 또 다른 타일을 붙이고 나니 한눈에 보이는 깔끔한 모서리. 모난 곳 없이 잘 맞물린 두 타일.
이것도 기웅 씨만의 시공 비법인가요? 저렇게 45도 쳐서 저기도 깔끔하니까 타일끼리만 보이니까 중간에 이질감 드는 색깔이 하나 더 없으니까 저게 더 깔끔해 보이니까요. 세심한 노력이 있어 대형 타일이 더 빛을 발하나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진 생소한 대형 타일 시공을 기웅 씨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6년, 7년 전부터 대형 타일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 타일을 시공할 수 있다, 이 타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기술자들이. 저는 이제 호주에서 이 대형 타일을 접해본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박람회도 찾아다니면서 이 타일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아보고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빨리 제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벽의 시공을 마무리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내부 시공을 할 차례. 이제 서울에 현장이 잡힐지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연장을 챙겨야 될 수도 있어요. 일거리가 넘쳐나도 현재의 일이 가장 중요한 법. 우리 팀에서 또 제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또 현장 컨트롤도 해야 되고. 기웅 씨와 팀원들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준비합니다. 동선을 고려한 작업대 설치부터 작업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사용할 타일도 준비해야겠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대형 타일. 외벽에 사용된 타일과 다르게 대리석 무늬의 대형 타일입니다. 이전 타일보다 더 단단하고 무거운지 타일 한 장을 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가 봅니다. 쑥 들어버려요? 기웅 씨의 지휘 아래 타일을 옮기는 팀원들.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 이동하는데 보는 사람이 다 아슬아슬합니다. 이때 타일을 들어올리는 기웅 씨. 나요. 났어요? 둘이서도 들기 힘든 걸 혼자서도 문제없이 들고 갑니다. 이게 바로 경험의 차이인가요? 형님들 뭐 들고 다니고 이런 게 큰일이에요. 큰일이죠. 그리고 또 시작이죠. 내부 시공용 대형 타일은 휘청거리지도 않고 단단해 보입니다. 대형 타일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닌가 봅니다. 이거는 그 외벽 하는 타일하고는 조금 재질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두께가 좀 더 있다 보니까 이제 뒤에 메쉬까지는 필요가 없고 네, 저거는 얇으니까 휘청휘청하니까 너무 이제 잘 깨지니까 메쉬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실내 시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까요? 우 아래 우 아래 우 아래 우 아래 공간상의 제약이 많아 대형 타일을 이동하기엔 실외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짜 좀 나와야 돼요? 하지만 기웅 씨와 팀원들은 하루 이틀 맞춘 호흡이 아니기에 이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타일. 조금 더 작은 크기의 타일이 필요한 순간 기웅 씨가 나섭니다. 바로 뛰어야 타일을 내려치니 깔끔하게 잘려나갑니다. 이게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인데 안 부서지네요. 네, 이게 다 세련된 지금 플레이라 그 요령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호흡에 신속 정확한 실력까지 역시 오랜 시간 쌓아온 내공을 무시할 수는 없는 법. 인간 타일 절단기로 인정합니다. 타일 붙이는 곳에서 사진 찍느라 바쁜 한 사람. 다 비슷해 보이는데 또 다 다른가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게 두 장에 딱 들어가면 이게 간지가 복잡해도 똑같은 게 들어가거나 이게 티가 딱 나요. 네,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타일 무늬를 확인하는 임무 수행 중이랍니다. 조금 늦더라도 좀 꼼꼼하게 천천히 봐주는 게 나중에 더 지나고 보면 그게 더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고요. 알고 보면 8가지 무늬가 있다는 사실. 똑같은 무늬가 겹치지 않고 타일 간 무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원칙. 단지 예쁘다는 것만이 대형 타일의 장점은 아니겠죠? 대형 타일은 일단 사이즈가 큰 게 장점이에요. 내부 인테리어 같은 걸 보면 바닥에서 천장까지 한 장으로 붙일 수 있어서 이제 오염이나 이제 변색 이런 거에 강하죠. 타일이니까. 새롭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찾는 트렌드에 맞춰서 대형 타일이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거대한 타일을 다루다 보면 거칠게 힘을 쓰는 일보다 섬세하게 신경 써야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거 쉽네. 이렇게 잘라낸 타일이 빈자리에 꼭 들어맞는 게 보통 실력은 아닌 거죠. 잘 맞네요. 아까 전에 재료는 저래줘서 그냥 먼지는 다 바로바로 맞아요. 이게 호흡인가요? 그쵸, 이게 호흡이죠. 기웅 씨에게 배운 기술로 같이 일한다는 팀원들. 6년 차죠. 6년 됐죠. 삼촌이랑 한진. 대형 타일은 많이 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삼촌이 이런 선발 주자니까 그거 따라가게 되는데 타일이 무거워서 힘들죠, 결론적으로. 근데 손발 맞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팀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타일 시장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보람찬 하루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숙소로 가야죠. 이제 씻고 개인 정비해야죠.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현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한다는데 하루 일이 끝나면 어떻게 지낼까요? 숙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갖다 놨는데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해봐요. 한번 개인기 한번 보여주시죠. 개인기? 개인기 한번. 개인기가 있어? 개인기 하려면 얼굴을 가려야 돼요. 왜 이래? 그냥 왜? 얼굴이 빨개져서. 과연 기웅 씨의 개인기는 우와. 이렇게 단련하면서 대형 타일을 들고 나르는 건가요? 아우. 대박인데? 아니, 이거 운동 웬만큼 안 하면 절대 못 하는 건데. 아니,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나 지금 개인기라서 푸시업 몇 번 할 줄 알았는데 그게 거꾸로 올라가시네. 기웅 씨가 운동으로 힘을 기른다면 주방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체력을 기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식사가 아니고 이제 좀 이따 식사하기 전에 미리 간식 먹는 거예요. 간식을 이렇게 밥 한 공기. 네. 맛있다. 그러는 사이 잠시 나갔다 온 기웅 씨. 방어 나왔어요. 네? 방어. 오, 방어. 제주도산. 아니 명은 형 운동 안 좋고 말해갖고 제가 특별히 딱 예? 진짜 잘 먹을게. 먹는 거는 뭐. 시선 집중. 고운 자태 자랑하는 대방어에 절로 손이 가고
오, 그지? 팀원들을 위한 만찬 준비 끝. 한 달 넘게 지방 와서 이렇게 추운데 고생하시고 오늘 이거 맛있게 먹고요. 내일부터 또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시간만큼 돈독해지는 정. 고된 현장의 피로가 풀리는 밤입니다. 바쁜 일정 사이 또 다른 현장을 찾은 기웅 씨와 팀원들. 안녕하세요. 곧 이어 오늘 시공할 타일이 도착합니다. 대형 타일은 맞는 것 같은데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요거부터 내리면 돼요. 굉장히 크네. 네. 600에 이제 3,000 한 방에 들어가는 타일이에요. 600에 3,000. 야, 굉장히 또 크네. 끊어서 들어가는데 좀 길어요, 이번 거는. 보통 2명만 와도 가벼우면 괜찮은데 오늘은 무거워서 4명이서 왔어요. 평소 같으면 타일 재단할 작업 때부터 준비할 텐데 그래도 평소와 같은 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팀으로 항상 다니시는 거예요? 네, 보통 7명이 한꺼번에 다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좀 작은 일이라 네, 주방 상판만 하나 얹으면 돼요. 주방 상판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도 대형 타일 맞고요. 딱 맞게 재단된 한 장뿐인 타일이라 실수는 절대 금물. 일단 한번 얹어보고 재단이 잘 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타일을 들기 위해 준비한 압착기로 단단히 고정시키는데요. 일단 들고 바로 눕히면서 그냥 똑바로 얹을까요? 네, 이거는 뭐 얹을 것도 없네요. 바로 눕히면 되겠다. 대형 타일이 깨지지 않게 구멍을 뚫는 것도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 주방 상판이 제 모양을 갖춰가는 중인데 임새 흰 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 뭔가를 또 뿌려줍니다. 그게 접착제예요? 아, 이거는 일단 순간적으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뿌린다고 바로 굳진 않고요. 경화제가 없으면 안 굳는데 지금 소다가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굳어버려요. 주방 상판을 철제 위에 붙일 순서입니다. 내리지 마, 들어. 내리지 마, 들어. 더 들어. 주방 상판을 대형 타일로 만드는 게 최근 트렌드랍니다. 보통 인조 대리석이나 뭐 인조석 상판을 많이 쓰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세라믹 상판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타일이니까 이제 타일러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래를 고민하던 기웅 씨가 타일을 접한 건 호주 워킹 홀리데이 때였습니다. 처음에 타일을 배울 때는 이제 호주에서 배웠으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쪽으로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호주에서 이제 남의 나라니까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엄청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타일에 관심이 있어도 할 수 있었던 일은 단기 아르바이트뿐.
하지만 타일에 관련된 일이라면 작은 일도 소중했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사용하던 화장실이니까 이제 변기 뒤에도 보수를 봐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꺼려 하더라고요, 거기를. 그러니까 변기 뒤쪽을 제가 직접 들어가서 파고 그랬죠. 더러운 화장실보다 타일의 줄눈을 닦아내는 일이 기웅 씨에겐 더 중요했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 그래서 좀 리드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기술을 배우러 빨리 다른 지금 타일 붙이는 쪽으로 가고 싶었던 거고요. 이제 거기 사장님이 좋게 봐서 저를 이제 조공 이제 파트로 넘어와서 일을 하게 된 거죠. 호주에서 타일 시공을 배우고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6년 동안 타일 기술자로 살았습니다. 집이신가 봐요. 네, 집에 거의 다 왔어요. 한국에 돌아와 대형 타일 기술자로 살고 있는 기웅 씨. 일거리가 많아진 요즘은 집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 정도랍니다. 들어갔어. 우와. 이야. 이게 타일이에요, 이게? 대형 타일 기술자의 집답게 현관부터 멋지게 시공된 대형 타일. 안녕. 아이고, 이뻐라. 기웅 씨를 맞아주는 가족들. 삼촌 보고 있어야죠. 아, 이쁘다. 이름이 뭐야? 변라희, 라희. 자, 이름이 뭐야? 변시우요, 시우. 시우? 타일이 어디가 타일이에요? 타일이 지금 여기 TV 벽면, 네. 여기랑 다 화장실, 네. 여기 바닥. 되게 고급져 보이네요. 이야. 엄청 고급져 보이네. 오, 집도 좋다. 여기, 방 대박이다. 집안 구경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서 앉아봐. 심지어 여기 뜨겁게 와. 제 불이 있어. 불 있어? 야, 찜질방도 있네. 이거 히노키인가 보다. 찜질방에서 밖에 볼 수 있어. 밖에도 볼 수 있어? 아. 추워서 아주 개운해요. 개운해? 거의 붙여준 타일이죠. 화장실 타일, 안방, 거실 화장실 타일, 전실 멋있게 해주고, 바닥도 그니까 타일로 다 붙여줘서 항상 좀 깔끔하게 치워놔야 되는 것 같아요. 타일이 예쁘니까. 깔끔하게 해놓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근데 시우가 그러는데 엄마가 많이 치웠다는데? 온다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치웠어요. 하루 종일 치웠어요? 아, 너무 예뻐요, 집이. 와, 오빠방은 뭐. 딸 라희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집, 초가집 저가 만든 거예요. 아, 네가 만들었어? 네, 저 꿈이 건축가. 꿈이 건축가야? 네. 우와, 멋있다. 또 만든 게 있어요. 또 만든 게 있어? 네, 저 방이에요. 어디? 라이의 카페. 잘못 쓴 거예요, 카페에서. 잘못 썼어요. 괜찮아. 아빠가 건축을 할 때부터 제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우리 집을 만들 때 재밌어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이런 벽들도 해보고 싶었고 색칠도 해보고 싶어서 재밌게 보여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1학년 때. 어린 딸이 아빠를 보며 꿈을 키워간다는 것만큼 기웅 씨에게 값진 건 없습니다. 두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피로가 씻기고 곁을 지켜주는 가족 덕분에 힘을 낼 수 있다는 기웅 씨입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 기웅 씨. 여보, 그거 어디서 시켰어? 되게 맛있다. 장난꾸러기 남편. 말만 저렇지 집밥을 얼마나 그리워했다고요. 같이 밥 먹는 거 처음인 것 같아. 오랜만도 아니고 처음. 그 정도로 오랜만이야? 6년간의 호주 생활을 뒤로 하고 가족과 함께 한국에 돌아온 기웅 씨.
타일 시공은 자신 있었지만 에이, 그 부배 좀 잡아봐. 매진은 해봤지? 하지만 호주에서 쌓은 타일 기술이 한국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거의 일본 말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하다 갔으면은 그런 말들이 좀 익숙할 텐데. 그래서 저는 한국 와서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커뮤니케이션부터 그러니까 무슨 건축 용어 바닥 뭐 가베 뭐 해가지고 시마이 시다지 막 이런 다 이러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겐 밝게 인사하고 출근했지만 일거리가 없어 거리에서 방황하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평범한 타일 시공을 하는 인맥 없는 기술자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고정적인 거래처들이 없으니까 일이 꾸준했으면 괜찮은데 꾸준하지 못하니까 이제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직원들 다 죽어도 이제 돈이 없어서 힘드니까 생활비는 또 따로 대출을 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대출만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점점 힘들었어요. 일을 많이는 못했어요. 근데 신랑은 그래도 계속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이 그래도 많은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럼 5년만 지켜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대형 타일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 기웅 씨는 살아남기 위해 찾은 건축 박람회에서 대형 타일이라는 틈새 시장의 가능성을 발견한 겁니다. 대형 타일을 전문적으로 시공한 지 5년. 와, 정말 많네요, 타일이가. 대형 타일 시공 의뢰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반나절 뭐 하루 뭐 이렇게 짧게 치고 빠지는 현장까지 포함하면 1년에 100건에서 150건 정도 연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조금 이상 되는 공사 1억 5천 정도 되는 공사가 지금까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짧은 그러니까 기간 대비 금액으로 따지면. 대형 타일 시공으로 월 매출 약 5,800만 원. 비수기가 없어 한 해 약 7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빛을 발하고 있지만 처음 대형 타일을 시작할 땐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대형 타일을 시공할 땐 챙겨야 할 장비들이 참 많죠. 타일을 재단할 작업대 역시 현장에서는 필수 아이템. 제작한 거예요. 제작한 거예요? 기성이 아니고. 대형 타일 시공을 시작하면서 작업대 같은 장비들을 직접 제작해 사용했다는데요.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호기롭게 대형 타일 시공에 도전했지만 열악했던 현실. 대형 타일을 다룰 도구가 없어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에서 대형 타일은 미개척 분야였어요. 타일은 점점 커지는데 이제 공구들이 부족했죠. 틈새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공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탈리아에서 장비를 공수해 왔을 정도였다는데 지금도 도구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뭐 새로운 연장이 들어오네요. 새로운 장비들 신제품도 나왔다 그래서 여기 오늘 들어와서 한번 써보려고요. 일의 효율과 완성도를 위한 투자인 셈이죠. 새 절단기가 왔으니 사용을 해봐야겠죠. 이게 새로운 타일 칼 쓰는 거야? 이게 안 밀리는구나. 길이 안 들어서.
왜 왔다 갔다 해요? 안 자르고? 1mm 오차도 없어야 되니까 이제 정확하게 계속 맞춰보는 거예요, 사이즈를. 아직 길이 들지 않은 새 절단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타일을 재단합니다. 과연 새 아이템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잘라요. 힘 주세요. 삑사리던데. 힘. 사용할 부분은 멀쩡해서 다행이지만 장비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떤 거는 엄청 세게 끄어야지 부러지고 어떤 건 살살만 끄어도 이제 잘 잘리고 하는데 이제 또 틀린 타일에 오다 보니까 우리 힘 첫 번째 자르는 장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이제 두 번째 자를 때는 또 더 세게 꺼야 되는 걸 아니까 그때부터 잘 잘리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변수는 바로 타일의 상태. 타일에 파손 없이 시간 내에 시공을 마쳐야 하는 만큼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재단을 마쳤으니 타일을 옮겨야겠죠? 고층으로 옮길 때는 파손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타일의 수평을 잘 맞춰 실어야 합니다. 역시 팀원들과의 호흡은 필수적입니다. 좁은 실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대단합니다. 드디어 대형 타일이 붙여질 곳에 도착했습니다. 벽 한쪽을 2장의 대형 타일로 꽉 들어차게 붙입니다. 단 2장의 타일이지만 무늬가 이어지도록 하는 게 핵심. 몇 장의 타일을 시공하던 최선을 다하는 기웅 씨와 팀원들. 그 노력이 대형 타일뿐이겠습니까? 이 아침에 이게 항상 어디서 나타나시네. 여기는 수영장 타일 샘플 타일 그 부착력 테스트 하려고 샘플 시공하러 왔어요. 이미 수영장 타일 시공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였던 기웅 씨. 이번에는 규모가 더 큰 수영장 타일 시공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는 뭔가요? 아, 이건가요? 네. 여기 사면을 타일로 붙이고 동해 바다로 가지고 간 다음에 크레인으로 걸어서 바다로 내린 거예요. 40m 깊이 다이빙 풀에 시공될 거라 사전 테스트는 필수랍니다. 네, 거기 지게차 한 대만 빨리 좀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콘크리트에 타일 붙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바닥에 합판까지 깔아두고 콘크리트 올려둘 자리를 곱게 마련해둡니다. 됐어. 내려. 콘크리트에 집까지 지어주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콘크리트를 위한 난로 서비스까지. 일단 날씨가 추워서 이제 방술하기 전에 너무 차가워서 지금 온도를 좀 올리려고. 이게 다 완벽한 테스트를 위한 일이라는데요. 그런데 기웅 씨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문제가 있네? 저는 해가 여기서 이렇게 갈 줄 알고 그랬는데 해가 여기 지금 이거 언덕에다 여기 가려져서 지금 좀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콘크리트가 볕 좋은 곳으로 이사가네요. 미관상 나는 그냥 저기로 집어넣는 게 어떨까 싶어. 근데 여기 해 넘어가면 또 이렇게 가리니까 여기가 제일 좋아요. 테스트지만 정확한 타일 시공을 위해 주변 환경에 신경 쓰는 기웅 씨. 모든 일을 원칙대로 하는 만큼
콘크리트 자리도 알맞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잘 됐어. 이게 마음에 들어요? 네. 집에까지 쉽지 않네. 이게. 해가 오래 들어오는 자리니까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찬바람을 막아줄 비닐까지 완벽하게 설치. 콘크리트를 위한 집 한 채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타일 시공을 준비하는 기웅 씨. 우선 방수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일반 타일 붙일 때 이렇게 복잡해요? 그렇죠. 복잡하다기보다도 그냥 다 거기에 대한 과정이고 절차니까 이거 여기 매뉴얼대로 따라줘야 또 이제 하자도 안 나고 이제 접착제마다 다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따라주는 거죠. 이제 수심 뭐 40m, 50m까지도 견딜 수 있게 두껍게 나온 타일이에요. 절차대로 잠시 기다리고 나니 타일을 붙일 때가 됐습니다. 대형 타일을 시공할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타일을 붙여야 합니다. 접착제를 미리 다뤄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죠. 매뉴얼대로 타일에도 꼼꼼하게 접착제를 바른 후 콘크리트에 붙여줍니다. 차근차근 작업을 진행하는 기웅 씨. 그런데 지켜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타일을 붙이는 기웅 씨의 표정도 어두워지는데요. 엄청 빨리 굳어요. 너무 안 나. 아니, 안 괜찮아. 안 붙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죠? 접착제가 이제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든 접착제예요. 이제 초속경이다 보니까 일단은 믹서기로 믹스를 하고 나서 이제 본드를 바르는 순간에도 굳어버리니까 어렵네요. 힘드네요. 한 장 붙이고 한 번 믹스해서 개고 본드 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4,000회 배를 붙여야 되니까 좀 막막하네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시간은 지체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기웅 씨. 더 빠르게 손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타일과 콘크리트 사이가 들뜨지 않도록 접착제를 더 고르게 펴바릅니다.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내보는 기웅 씨. 드디어 마지막 타일까지 붙였습니다. 나갈게요. 다 붙이신 거예요? 네. 다 붙이신 거예요, 이제? 네. 이제 붙인 건 다 붙였고요. 열흘 정도 더 붙이고 이제 바다에 담가 볼 거예요. 물에 담그는 거는 압력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또 이제 나중에는 꺼내서 직접 뜯어볼 거예요. 어느 정도 접착이 됐는지 필요하면은 테스트기 갖고 와서 이제 인장 강도로 당겨서 뜯는 테스트도 할 것 같아요. 노력하는 만큼 새로운 도전도 결실을 맺을 수 있겠죠. 대형 타일 시공 현장에서도 기웅 씨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이걸 왜 잘라요, 근데? 아, 여기 기둥에다가 타일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기둥에다가 타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 기둥에도 이 큰 타일이 돼요? 네, 이거 원기둥인데 네. 여기다가 막판 타일을 붙일 거예요. 대형 타일을 원기둥에 붙인다고요? 아니 이게 휘지 않는데? 저 타일이 원래 휘나요? 아니죠. 아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게요.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기웅 씨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팀원들. 대체 뭘 하는 건지 모두 모여 한참을 씨름합니다. 마지막. 오케이. 그대로 쭉 넣어요 그냥.
대형 타일을 기둥에 가져다 대는데 기둥에 맞게 휘어지는 대형 타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그 정도야. 이 정도. 판자 같았던 대형 타일이 기둥에 맞춘 듯 휘어집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상황. 대형 타일을 휘게 만드는 비법, 이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일이 이렇게 계속 금방 얘가 동그래져요? 이제 이 30씩 끊는 거거든요. 이제 다 끊어서 다 쪼개가지고 동그랗게 만들 거예요. 타일을. 이게 가능해요? 이제 이 타일은 뒤에 파이버글라스가 되어 있거든요. 유리 섬유 메쉬가 붙어 있어요. 그게 잡고 있기 때문에 끊어도 이제 지대로 놀지 않고 그냥 딱 잡고 있는 거죠. 타일 전체를 정확한 간격으로 재단하더니 그에 맞춰 타일을 구부러뜨립니다. 뻣뻣한 대형 타일로 곡면을 감쌀 수 있게 만든 놀라운 기술. 그 정도야. 그 정도로 가고. 이 타일 뒤에 파이버글라스의 특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거 원기둥도 돌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처음 시도해 본 건 맞나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때요. 아니 뭐 실력들이 좋으니까 잘 붙이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팀도 자기 딱딱딱 진행해서 성실히 하니까 만족스럽다. 대형 타일은 우리가 기술해요. 거대한 타일 하나로 똘똘 뭉친 젊은 기술자들. 타일의 크기만큼 키워가는 꿈도 남다를 텐데요. 기웅 씨는 어떤가요? 일단 지금 6명밖에 없는데 20명, 30명 뭐 이렇게 늘려서 대형 타일 업계를 장악할 거예요. 그래서 대형 타일 업계 탑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젊은 타일 기술자는 말합니다. 먼저 도전해서 자신만의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요. 창업의 달인인 갑부가 있다는데요. 네, 이분만 믿고 창업하면 되거든요.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주목! 창업계 여자 백종원? 여자 발정원을 꿈꾸는 갑부의 정체는? 도깨비 방망이십니다. 24시간. 그녀를 만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예비 사장님들. 창업이 어려우시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매출 10만 원에서 2년 반 만에 연 매출 3억 2천으로. 불황을 뚫는 갑부의 창업 성공 전략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